기초연금 40만 원 받아야 하는데 통장에 20만 원만 들어왔다면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설명 없이 매달 10만 원, 15만 원씩 자동으로 깎이고 계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받고 계신 분, 국민연금도 같이 받는 분, 배우자랑 둘 다 받는 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손해 확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다 똑같이 받는 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건에 걸리면 아무 말도 없이 자동으로 깎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이 왜 깎였는지도 모른 채 몇 년씩 그냥 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 딱 3가지, 그리고 지금 내가 얼마나 왜 깎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런 함정에 안 빠지실 수 있게 제가 계속 지켜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지금 이 질문에만 답해보세요. 첫 번째, 통장에 기초연금이 40만 원보다 적게 들어온 적 있다. 두 번째,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다. 세 번째,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오늘 영상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감액 대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셨다가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씩 손해보신 분들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인천에 사는 68세 김순자 씨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주민센터에서 이렇게 들었습니다. 40만 원 정도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김순자 씨는 당연히 매달 40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달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32만 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금액이 이상해서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남편분도 같이 받으시잖아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인다는 거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분 박철수 씨는 국민연금도 받고 있었습니다. 가입 기간이 18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분 기초연금은 40만 원이 아니라 26만 원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두 분 합치면 매달 14만 원씩 덜 받고 계신 상황인 거죠. 1년이면 얼마입니까? 168만 원입니다.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먼저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장에 들어온 금액을 보고 나서야 이상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감액이 적용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미리 알고 있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이 깎이는 3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 감액입니다.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규정입니다. 정부는 부부는 혼자 사는 사람보다 생활비가 2배 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집을 같이 쓰고 전기요금도 같이 내고 난방비도 나눠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두 사람이 각각 100%를 받는 구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사람 모두 80%씩 받도록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혼자 받으면 40만 원 그대로 받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32만 원만 받습니다. 한 사람당 8만 원이 줄어듭니다. 두 분 합치면 매달 16만 원, 1년이면 192만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신청할 때 이 감액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둘 다 수급 조건에 해당하면 자동으로 감액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통장을 보고 나서야 깎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부부 감액은 내가 잘못해서 깎이는 게 아니라 제도 자체가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우리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 다 받고 있다면 현재 지급액이 기준액보다 적은 것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이라도 본인이 모르면 손해처럼 느껴지니 반드시 지급결정 통지서에서 감액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입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여기서 깎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받는 분들 계시죠?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 넘으신 분들, 이 부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오래 낸 분은 국민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은 조금만 줘도 된다는 논리로 감액을 적용합니다. 감액 대상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액의 1.5배 이상인 경우입니다. 기초연금 기준액이 40만 원이면 1.5배는 60만 원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은 감액이 적용됩니다. 감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12년부터 감액이 시작됩니다.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감액이 약 1만 원씩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20년 가입이면 약 8만 원 정도, 30년 가입이면 약 16만 원 정도 감액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감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신청서에서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본인은 40만 원을 기대했는데 25만 원이나 20만 원만 들어오는 일이 생깁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본인이 모르면 장기간 손해를 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현재 국민연금 월 수령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기초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에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 소득 역전 방지 감액입니다. 이건 이름이 어렵지만 취지는 단순합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막는 장치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 아래에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에 아주 근접한 사람은 적은 차이로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비수급자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수급자가 기초연금을 전액받으면 비수급자보다 총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형평성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합니다. 이 경우 기초연금이 10만 원만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고 15만 원, 20만 원만 들어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본인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소득인 정액 계산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됩니다. 따라서 평소 소득인 정액이 기준선 근처인 분들은 매년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장 입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감액 사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부도 아니고 국민연금도 많지 않은데 괜찮은 거 아니야. 아니면 지금 받는 금액이 적긴 한데 이유는 알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초연금에서 진짜 많은 분들이 손해보는 지점은 지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감액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게 감액이 풀리거나 줄어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대로 두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이겁니다. 이런 건 알아서 조정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깎이는 건 빠른데 다시 올려주는 건 자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몇 개월, 몇 년씩 계속 적은 금액으로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본인은 정상 지급이라고 믿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실제로 기초연금 받는 분들 중 상당수가 한 번쯤은 꼭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감액보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위험한 오해 3가지를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오해.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 감액이 자동으로 풀린다. 기초연금을 받던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제 혼자니까 다음 달부터는 기초연금이 다시 원래 금액으로 나오겠지. 하지만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부부 감액이 자동으로 해제되지는 않습니다. 사망 신고만 했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액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로 재산정 신청을 해야 금액이 다시 계산됩니다. 이걸 모르고 계시면 계속 부부 감액이 적용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광주에 사는 72세 김정숙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기초연금이 그대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김정숙 씨는 남편 사망 신고를 했으니 기초연금도 알아서 바뀌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동안 계속 32만 원만 받고 계셨습니다. 부부 감액이 해제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4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8만 원씩 손해를 본 거니 6개월이면 48만 원입니다. 김정숙 씨는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방문했다가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기초연금 재산정 신청을 했고 그 다음 달부터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덜 받은 돈은 자동으로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하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위험한 이유는 모르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계속 쌓인다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반드시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망신고와 기초연금 재산정 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주민센터에 가셔서 배우자가 사망했으니 기초연금 재산정 신청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오해. 국민연금 금액이 줄면 기초연금 감액도 자동으로 줄어든다. 국민연금을 받다가 금액이 줄어들면 기초연금도 알아서 다시 계산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바뀌어도 기초연금 감액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이 직접 재산정 신청을 해야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70만 원 받다가 65만 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준에 따르면 기초연금 감액도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무 행동을 하지 않으면 기초연금은 예전 기준 그대로 지급됩니다. 즉, 국민연금은 줄었는데 기초연금은 여전히 많이 깎인 상태로 들어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조정되니까 기초연금도 당연히 자동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전에 사는 69세 박영호 씨는 작년에 국민연금이 월 5만 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은 그대로 28만 원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영호 씨는 1년 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해 주민센터에 다른 일로 방문했다가 우연히 확인하게 됐습니다.
재산정 신청을 하자 기초연금이 31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차이였고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신청한 이후부터 금액이 조정됐지만 그동안 덜 받은 돈은 전부 보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해가 위험합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바뀌면 반드시 기초연금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이 줄었든 늘었든 상관없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재계산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으면 본인이 직접 움직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 국민연금 포기하면 기초연금 40만 원을 다 받아서 더 이득이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 때문에 깎인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국민연금만 안 받으면 기초연금을 40만 원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생각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순간 손해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초연금은 최대 40만 원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평생 받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을 끊고 기초연금만 늘리는 방식은 총액으로 보면 대개 크게 손해입니다. 예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받고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으면 합계가 8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연금 40만 원만 받으면 합계가 40만 원입니다. 한 달에 45만 원 차이입니다. 1년이면 540만 원 차이고 이게 10년이면 5,400만 원 차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한번 포기하면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리한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라서 장기적으로 가치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제도와 기준이 매년 바뀔 수 있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포기하고 기초연금에 올인하는 선택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초연금 감액이 억울하다고 국민연금을 포기하시면 손해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기초연금이 많이 깎이신 상태라면 방향은 이겁니다.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감액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이 오해는 한 번의 선택으로 평생 손해가 될 수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해 3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부부 감액이 자동으로 풀린다는 생각입니다. 사망 신고만으로는 기초연금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재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 금액이 줄면 기초연금도 알아서 다시 계산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 금액이 바뀌어도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재산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국민연금을 포기하면 기초연금을 다 받아서 더 이득이라는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을 포기하면 대부분의 경우 총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어서 평생 손해가 됩니다. 이 3가지 오해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가 계속 쌓인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깎이지만 자동으로 복구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영상 보면서 그대로 따라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확인 방법을 5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입금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 들어온 기초연금 금액이 기준액보다 적은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기준액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이미 감액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느낌이 아니라 숫자라서 정확한 입금액을 메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입금 날짜와 입금 내역 이름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보통 매달 정해진 날짜에 들어오기 때문에 날짜가 다르면 다른 돈일 수 있습니다. 입금자 표시가 지자체나 관련 기관 명칭으로 찍히는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다른 급여와 섞여서 헷갈리면 감액 여부를 잘못 판단하십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통지서에는 기준연금액이 얼마인지, 감액 금액이 얼마인지, 실제 지급액이 얼마인지도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감액 사유가 부부 감액인지, 국민연금 연계인지, 소득 역전 방지인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를 못 찾겠으면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시 받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주민센터에 재발급과 재산정 가능 여부를 동시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전화하실 때는 기초연금 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연결되면 이번 달 지급액이 기준보다 적은데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조건이 바뀌었을 수 있으니 재산정 신청이 가능한지도 함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이나 국민연금 변동이 있었던 분들은 이 질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서 국민연금 수령 정보와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시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몇 년인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액의 1.5배 이상이면 기초연금 연계 감액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는다면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를 오늘 안에 확인하시면 적어도 2가지는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왜 깎였는지 모르는 상태로 손해가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건이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적게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깎였다고 해서 조급하게 움직이시면 오히려 더 큰 손해가 생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했다가 후회한 행동들입니다. 첫 번째,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이혼하고 실제로는 같이 사는 경우도 불법에 해당됩니다. 이런 경우 적발되면 기초연금 전액 환수는 기본이고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뿐 아니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와 생활 패턴까지 함께 확인됩니다. 절대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소득인 정액을 줄이려고 재산을 숨기거나 자녀 명의로 돌리는 것입니다. 집이나 토지를 자녀 이름으로 바꾸는 행위는 대부분 기록으로 남습니다. 예금 이동이나 증여 내역도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특히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기초연금 소득인 정액에 포함됩니다. 숨긴다고 줄어드는 게 아니라 세금과 불이익만 늘어납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 억울하다고 국민연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만큼 평생 받는 돈입니다. 기초연금 몇만 원 더 받으려고 국민연금을 포기하면 총 수령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월 단위로는 체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연 단위로 보면 손해가 분명해집니다. 국민연금 포기는 대부분 되돌릴 수 없거나 매우 불리합니다. 네 번째,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고 있으면서 안 한다고 신고하거나 예금이 있는데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은 국세청과 금융기관 자료가 연동되어 있어서 대부분 확인됩니다. 적발되면 환수로 끝나지 않고 사기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 거짓 신고는 하시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감액이 된다고 기초연금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깎일 거니까 안 받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10만 원이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1년에 120만 원이고 몇 년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기초연금은 깎여도 신청은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 5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장은 편해 보이지만 나중에 더 큰 손해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이 깎였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다른 복지 혜택에서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우선 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약 27만 원에서 많게는 60만 원까지 추가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 3일 하루 몇 시간 정도라서 체력 부담도 크지 않은 편입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상당수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매년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통신비 감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기초연금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동통신요금과 유선전화요금이 매달 할인됩니다. 통신사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역별 추가 복지 혜택입니다. 지자체마다 별도로 운영하는 노인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교통카드 지원이나 식사 지원이나 의료비 지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전국 공통이 아니라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이 깎였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같이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건 3가지입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깎일 수 있지만 자동으로 다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통장부터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0만 원보다 적게 들어와 있다면 이유를 모른 채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감액 사유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손해이고 알고 움직이면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셨습니다. 괜히 억울한 돈 세지 않게 제가 계속 옆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어렵지 않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본인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케이스부터 먼저 다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주변에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복잡한 정보 쉽게 정리해드리는 축복받은 노후였습니다.